시즌 2 유니크 1%. 성, 몸, 마음, 영성, 폴브레인의 1% 생존 전략.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연으로 초대합니다. 유니크 1% 폴브레인 왓스다. 우리 포경에 대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우리 다시 한번 자기소개할게요. 예, 오르가즘의 신 이 박사입니다. 네, 이 박사님. 자유의 여신 MC 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나예요. 네, 루나님. 네. 네, 안녕하세요. 게스트 키맨입니다. 네, 키맨님. 우리 대한민국 대표. 그리고 우리 오늘 박사님은 1%. 대한민국의 1%. 아, 좋아요. 그래서 우리 포경에 대해서 1부에 다뤄봤었는데, 이제 2부에서는, 아까 우리가 1부에 이어서 어떤 성기능에 대한, 포경이 성기능과 연관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렇죠. 이 포경수술이 또 많이 하게 된 동기가 네. 포경수술이 성기능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그 속설이 많이 떠돌아다니게 됐고, 또 이거를 연구로 해가지고 논문으로 나오는 예도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원인으로 또 이제 포경수술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기능과 연관이 있다. 네. 근데 포경수술이 성기능하고 연관 지으는 거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네. 거의 예.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나요? 오히려 떨어지나요, 기능이? 원래는 그 시작 자체가 성행렬을 줄이고 네. 성기능을 성감각을 떨어뜨리는 목적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아, 그럼 오히려 반대네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알려지게 됐고, 연구되게 된 것이 아이러니죠, 사실은. 근데 그냥 이렇게 막연히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실 거고, 네. 정확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네. 조금 체험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1%셔서 모든 체험을, 네. 어떤 논리를 처음에 뭐부터 반박해 주시겠어요, 박사님? 예. 사실 성기능과 관련돼 있어서는 그걸 포경수술을 한 자신이나 혹은 파트너 만족도를 이렇게 연구하는 자료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자료들마다 달라요. 어떤 자료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강조했고, 또 어떤 자료들은 오히려 조류를 유발시키고 성감을 떨어뜨린다. 이런 자료들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근래에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오히려 성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자료들은 내가 보기에는 어떠한 그 목적에서 연구를 하느냐, 어떠한 관점에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우리가 대는 거는 무의미하고, 네. 실제적인 우리 그 어떤 원리 혹은 이제 체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직접 이제 파트너하고 경험해 본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경험해 본 거를 얘기해 주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성감이 증가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 그쵸. 껍데기가 없으면서 이제 예민해진다, 기능이. 네. 그렇죠. 자기의 성감대가 이제 더 증가하고 상대방 여성의 성감대가 더 만족스럽게 된다는 거죠.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CD는 예. 네. 바람까지는 대머리만 상대했죠. 네, 저는 대머리만 만나봐서, 그래서 번데기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저도. 그쵸? 네. 궁금해요. 네, 맞아요. 번데기랑 해본 적이 없어요, 박사님 이야기 해주세요. 맞아요. 저희는 다 대머리랑 해서. 근데 두 사람은 20대인데, 네. 요즘 젊은이들을 많이 안 하는 추세인데, 아니요, 다 하죠. 대머리만 만났다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요? 전 네. 남자를 안 만난 지 오래돼서. 루나는 성내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남자를 탐닉할 것 같은데 어때요, 루나님?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꼭 한국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대머리들이 많은 추세인 것 같아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주로 보는 음란물인데 이제 나오는 그런 배우들이 대부분 포용 수술을 한 배우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그런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대머리밖에 안 만나봤어요. 박사님 이야기 듣고 싶어요. 오늘은. 아니 박사님께서 이렇게 번데기시니까 박사님 왜 그렇게 아니 그러면은 우리 키맨 어때요? 키맨. 키맨님. 네. 우리는 저는 근데 포경수술 하기 전에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도 안 해봤어요, 자기 얘기도.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그 전에는 자유행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사님의 함께 해본 여성분들의 말로 내가 이 번데기랑 처음 해봤는데 뭐 이렇더라 이런 코멘트를 달아주신 분이 없으세요? 그런 얘기를 사실 나도 많이 나누질 안 해가지고 비교가 잘 되진 않습니다. 근데 나는 항상 좋아하니까 파트너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 박사님. 네, 파트너들이 극찬을 하죠.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극찬을 하죠. 그러면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워낙 달인이시니까 그쵸? 박사님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킬이 있을 텐데 이 표피가 1%를 거들고 있나요? 그 여성분들의 만족에? 표피의 역할이. 나는 이제 일단은 그렇다고 보는 거죠. 네, 적어도 1% 이상은. 자, 이게 성감대가 증가했다는 논리는 네. 이런 측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기두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쵸. 기두가 드러나니까 민감한 부위의 마찰이 증대되겠죠. 그러니까 쾌감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난 했더니 쾌감이 더 증대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반대로 그러면은 말초 감각이 가민해져서 조루가 유발될 가능성도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네네네.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 표피가 있으면은 성감이 풍부하겠죠. 아무래도 기두에서 생기는 쾌감 플러스 또 표피에
분포하는 그 신경질에 생기는 또 다른 쾌감이 있겠죠, 그죠? 우리 없어서 모르겠어요. 잘 지금 듣기만 하고. 네네. 그렇겠죠, 박사님. 네. 뭔 말인지 아니, 그거는. 네, 그러니까 포피도 성감대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기도만 우리가 성감을 느끼는 지대가 아니고. 그렇죠. 표피에도 그 신경 그 말단들이 네네. 많이 분포돼서 네. 성감대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쵸. 그 근처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고 풍부한 성감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성교육하는 측면에서는 말초 쾌감을 증가시키는 차원에서 저는 성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또 내적으로 깊이 분포되어 있는 성감대들. 깊은 성감대들을 개발하는 것이 네네. 성훈련과 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풍부한 성감대가 제거가 되고 네. 말초 쾌감 위주로만 추구하는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네네. 짜릿하고 그냥 그 말초적인 쾌감 측면에서 증가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풍부한 성감대가 제거됨으로써 네. 오히려 그 다양하고 다채로운 깊은 느낌들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오히려 깊고 풍부한 성감대들이 오히려 더 절단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네, 제가 생각해도 포피 부분이 성감대가 맞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 성기랑 그 고환이랑 네. 그 주변 전체가 어쨌든 귀두만큼은 아니지만 네네. 다 이제 뭐 그쵸. 줄기 부분도 그렇고 뿌리 부분도 그렇고 다 이제 만지면 성감이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포피 부분도 성감일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성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쵸.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원장님은 그 포피에서 느끼는 성감의 정도가 귀두에서 느끼는 게 10이라고 봤을 때 맞아. 좋은 질문. 포피에서 느끼는 성감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성감이 강렬하고 안 강렬하고 그렇게 대조하면은 좀 뭐 맞지 않고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죠. 다르다. 그래도 약간 그 강도가 약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네. 맛이 다르잖아요. 맛이. 그쵸. 예. 예를 들면은 뭐 현미 먹으면은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래 깊게 씹을 때 오는 또 깊은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백미 먹을 때 그 금방 느껴지는 그 달콤함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현미와 백미가 있으면은 네. 그 맛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지. 네. 백미에 비해서 뭐 현미가 그러면. 그러면. 밖에 맛이 없다. 그렇게 표현해주세요, 박사님. 그러니까 귀두가 있고, 고환이 있고, 어디지, 표피가 있으면, 그 맛이 어떻게 다른지, 백미, 흑미, 현미, 고기, 야채, 이걸로 표현해서 알려주세요. 왜냐면 저희는 없어서 감이 안 와요, 박사님. 그 성감을 깊이 집중하면서 느끼려고 네, 네. 노력을 하고 또 개발이 되면은 그 짜릿한 말초 쾌감보다 오히려 더 깊은 느낌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부위에서. 예. 현미를 우리가 깊이 씹을 때 맛이 고소한 맛이 계속 생겨나듯이 앞으로 예. 보면 현미와 백미만 생각날 것 같아요. 예. 표피에서도 네. 예, 성감이 개발되고 집중하면은 깊은 그런 쾌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여자들 그 비교해서 제가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자들 음액 표피가 이제 덮여 있어가지고 음액 표피를 제거하거나 음액을 꺼내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 음액을 드러내놓으면은 짜릿한 성감이
접촉될 때 네네. 더 느껴질 수는 있겠죠. 잠시. 그렇지만 덮여있다 해서 덮여있는 상태에서 음액을 자극하면 음액 쪽에 자극이 안 갈까요? 그래도 가죠. 가죠. 네네. 오히려 더 깊은 맛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짧고 단조로운 맛이 아니라 더 깊은 풍미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지. 좋아요. 그러니까 사골국물처럼. 사골국물이요? 네네.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리고 소음순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소음술이 그 비대칭이거나 많이 늘어난 경우는 성생할 때 뭐 이게 자꾸 쓸려가지고 불편해서 약간의 수술이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웬만한 경우는 소음순을 수술을 하면은 네. 오히려 그 감싸주는 그 맛이 사라져 버려요. 삽입할 때 네. 성기를 풍부하게 감싸주면서 깊은 맛을 내는 그 맛이 줄어들어요. 내가 이제 그런 수술을 해본 여성하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네네. 뭔가 행한 느낌이야. 보기는 좋아. 보기는 단정하게 좋은데 단정하게 좋은데 삽입했을 때 뭔가 행한 느낌이야. 뭔가 휑해. 뭔가 좀 추워. 네. 그러니까 빈약해. 근데 어떤 느낌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더 풍성하게 이렇게 감싸주는데 휑하다는 거잖아요. 취향 차이 아닐까요?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기에 사람들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걸 정리하거든. 그러니까 소음순 성형 그거 많이 해요. 그래요? 아니 엄청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 표정에서 티가 나요. 맞아. 막상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댈 때도 있지만 웬만해 가지고는 이제 그 내추럴한 게 좋다는 거죠. 내추럴한 게. 맞아요. 네. 우리 박사님은 원래 이제 자연 그대로 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증폭시켰냐 그런 걸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아직 두 번째밖에 안 했어요. 네, 몇 개까지 있어요, 박사님? 그 포피 자체가 이제 성관계를 방해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네. 포피 때문에 이제 그 삽입 운동할 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방해가 된다는 거죠. 갈구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포피가 이제 그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밀리면서 성기 훼손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마찰이 이렇게 있으면서 네. 그거는 이제 성관계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강하고 빠른 자극을 주로 하거든요. 네네. 강하고 빠른 자극 위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 포피가 밀리면서 약간의 그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죠. 성생활 자체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SNS로. 예, 부드럽게 혹은 이제 좀 느리게 하는 식으로 바꾸는 식으로 이제 그 습관을 바꾸는 게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너무 이른 나이에 포피를 제거하면은 성기가 자라면서 그게 당긴다 얘기지. 아, 네네. 너무 포피를 이제 많이 잘라냈다거나 그쵸. 너무 이른 나이에 잘라버리면은 성기가 자라면서 그 포피가 더 당겨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적잖아요. 진짜 그 부작용이 그렇게 있을 수 있겠네요. 예. 키맨님께서 혹시 그리고 발기됐을 때 이제 더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케이스도 여러 건 제가 들었거든요. 회원들한테. 실제로, 네. 예. 키맨 경험은 어떻습니까?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주변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도 사실은 부작용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포경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전 포경 수술 한 것 때문에 뭐 성생활하는데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하는데 이제 불편함을 느낀 케이스는 없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술이 이제 잘 못 됐을 경우에 이제 딱 잘라내야 될 부분만, 표피 부분만 잘라내야 되는데, 어릴 때는
너무 그게 작고 맞아요. 네, 이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이제 많이 잘라낸다거나 좀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 자르다 보면은 이제 포피 부분 말고 이제 진짜 음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살도 잘라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기사를 본 적 있어요. 네. 최근에 그 아이를 수술하다가 그러니까 그 구분이 잘 안 가서 거기까지 같이 잘랐다고. 아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떡해요? 네.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발견될 때마다 통증을 호소합니다. 오히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살이 부족하면 이게 땡기잖아요. 이렇게 우리 또 수술하다가 그것처럼 발기될 때마다 이게 커질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딱 그 포피 부분에만 잘 제거가 되면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이제 뭐 성감이나 성기 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이제 포경 수술에 대해서 좀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이게 자료를 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봐도 그 포피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뭐 성기가 짧아지다거나 아니면은 뭐 크게 몸에 해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 이제 부작용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노출된 기두가 색깔이 변화하거나 건조된 상태로 있다든가 각질화가 된다든가 이런 변화를 겪은 적이 없습니까? 네, 저는 없습니다. 네, 저는 없고 또 실제로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주변 애들 이제 목욕할 때 같이 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피부 색깔 다른 것처럼 이제 정말 핑크빛으로 뽀얀 애들이 있고 약간 검붉은 스타일이 있고 약간 진한 약간 까만 색깔도 있는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포경 수술을 했다고 해서 색깔이 변하는 게 영향이 크다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 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색깔은 그렇다 치고 건조해지고 쪼글쪼글한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겪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기억도 하면서 많은 남성들의 성기를 제가 관찰하거든요. 대부분 쪼글쪼글 이렇게 좀 주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피가 있으면 탱글탱글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 쪼글쪼글하고 그러니까 마치 피부가 보습화가 안 된 것처럼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MCD 여잔데도 잘 안 해요. 아니요. 많이 보셨나봐요. 그러니까 피부에다 비유해서 그런 거예요. 네, 딱 비유를 잘했어요. 네. 그런데 발기 전에는 어차피 발기하면 귀두도 같이 커지니까 발기 전에는 포경 수술 안 해도 주름은 지는 거는 일반 포경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발기하기 전에는 주름이 져 있잖아요, 약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 표피가 있는 남자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모자를 항상 쓰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근데 모자를 쓰고 있으면은 촉촉하게 항상 젖어 있다니까. 근데 주름이 안 져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보통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제 보통이라고 함부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 발기 전이랑 발기 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보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은 이렇게 발기 전에는 정말 작아 보이는데 막상 발기되면 엄청 커지는 그런 남성들이 꽤 있는데 대부분 많이 그렇죠. 네, 대부분 많이 그런데 이제 그만큼 크기 차이가 좀 있는데 발기하기 전에 이제 발기하기 전에 발기하고 나서만큼 커지려면 어느 정도 주름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주름 없이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줄었다가 그대로 커지고 이게 과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그 해매체 조직이 탄력이 있거든. 늘어날 때는 이제 충혈이 되고 줄어들 때는 이제 탄력적으로 또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건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기두가 이제 벗겨져 있으면 건조화가 일어나서 그쵸. 쪼글쪼글해진다는 얘기죠. 보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 보습. 보습, 그쵸. 확실히 이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대머리가 머리카락 풍부한 사람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어쨌든
이게 커지면은 주름 다 없어져요. 걱정 마시라고 저희한테. 네. 우리는 모자를 쓰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제 모자를 벗습니다. 네. 그쵸. 네. 필요에 따라서. 근데, 맞아요. 아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네. 세 번째 이제 조루 개선을 해준다는 그러한 또 속설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뭔가 하면은 표피가 무작위로 막 움직이면서 사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표피가 있으면은 조류를 유발하기 쉽다고 이제 보는 거지. 아까 근데 이거 아까 첫 번째랑 약간 비슷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박사님께서 제거함으로써 귀두가 오히려 더 예민해지면서 오히려, 그쵸, 기능이. 그렇죠. 네. 예. 그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예요. 기두가 직접적으로 많이 드러남으로써 오히려 이제 말초 쾌감만 일시적으로 강하게 작용을 시키는 거죠. 네네. 약간 단짠처럼, 그쵸? 단짠? 성에서도 단짠이 있군요. 사고 국물 같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단짠만 추구하게 되는. 냄비가 되는 거죠, 냄비. 안 그래도 빨리 끓는 판국에 네. 보캡까지 벗겨버렸으니까 보호캡까지. 네네. 더 빨리 이제 달아오르게 되는 거죠. 그건 박사님, 그냥 이건 포경이랑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질문인데 그 귀두 쪽이 그렇게 많이 예민한가요? 남자들한테? 그 이렇게 머리랑 이렇게 그 몸통이랑 봤을 때 머리 쪽이 훨씬 더 예민한 거예요? 기두가 여성의 음액에 해당되는 부위예요. 예. 남자의 그 성감대 중에서 가장 예민한 데가 기두예요. 예. 여자들이 더 음액이 더 예민하긴 하죠. 말초신경이 거기 한 8,000개 집중돼 있거든요. 네네. 남자들은 한 반 정도 아. 신경이 집중돼 있는데 상당히 예민한 곳이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포피 자체에 어떤 촉각 립세터가 있다고 합니다. 촉각을 감지하는 어떤 그 립세터가 있어서 네. 예, 오히려 사정 조절 능력을 컨트롤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이제 그 아까 전에 너무 갑자기 오는 그 예민한 감각을 조절해주는 중간지대 역할, 네. 완화 역할 그런 역할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감을 오히려 천천히 깊게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 그런 부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박사님의 그 성 철학과 상당히 표피군이 맞아요. 일치하네요. 그러니까 그 슬로우 앤 소프트처럼 이렇게 좀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그거의 표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네요. 그걸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완화해주면서 더 다채롭고 풍부한 성감을 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예민한 판국에 이런 것까지 지금 제거해서 더 말초적으로만 예민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조루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안 그렇겠어요? 물론 이제 사실은 이 조루 문제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남자들. 컨트롤한 훈련. 사실 그것이 더 필요하고 핵심적인 거거든요. 네네. 했든 안 했든 간에 포경 수술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조절하는 훈련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네. 더 필요한 거죠. 네. 네. 좋아요. 그러면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네. 성기가 더 길어지고 네네. 더 두꺼워진다는 그러한 속설까지 있어요. 네. 지금 그쵸. 반박, 하나하나 박사님께서 과학적으로 반박하고 계셔주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기두가 벗겨진 상태에서는, 발육이 더 잘 된다고 보는 거죠. 네네. 기두가 벗겨져 있으니까 성기 발육이 더 잘 된다, 이런 논리예요. 네. 이게 말이 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상관이 별로 없겠죠,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하는 분위기니까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그런 시선을 붙이는 거죠. 네,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 하는 추세니까. 키면은 더 커진 것 같아요. 폭인수를 해서.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어떻게 비교해요, 박사님? 잠깐 자위해 보셨냐고. 근데 저는 이거 특별히 그 폭경 수술을 했다고 해서 성기가 더 커지거나 뭐 확대되는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오히려 어린 나이에 할수록 그 고통 트라우마, 그죠? 그쵸, 아까 키맨도 어린 시절에 기억이 거의 없는데 포경했을 때 기억이 선명하다고 해주셨잖아요. 예. 그쵸, 트라우마라기보다는 고통에 대한 그 기억이. 네. 전 저희 동생 도망갈 때만 생각나서.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런 상처가 세포 깊숙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혈관이 많이 제거가 되죠. 그쵸. 예, 거기 혈관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드로 혈류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성기 발달과 기능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포경 수술을 하면 남자도 그 성감대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풍부한 그 성감대가 줄어들고 혈류순환이 기드로 향한 혈류순환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발달에 오히려 너무 일찍 해버리면은 발달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후천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 그 튜닝을 같이 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튜닝이요? 네, 그런 튜닝을 할 때 어차피 수술할 때 같이 이제 그런 해바라기처럼 튜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공보형물을 합의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잘라낸 포피를 완전히 안 잘라내고 좀 잘 말아가지고 진화시키는 거예요? 진화요? 잘 이렇게 포피 부분을 껍데기를 좀 일부 제거한 다음에 좀 잘 말아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둘레에 그쵸, 더 두껍게 약간 그 링처럼 두꺼운 부분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극소수로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진짜 튜닝, 그게 말 그대로 튜닝이네요. 네. 이게 원래 있던 모습을. 그쵸? 그런 분들도 박사님한테 가셔야 되는데, 기억도 같이 할수록. 맞아요. 우리 박사님, 내추럴한 거를 추구하시는 분으로서. 성기관 운동하고 단련하면은 자연적으로 길어지고 커질 수 있습니다. 원래 발기된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나요? 그렇죠. 발기 안 됐을 때도 그렇고, 발기됐을 때도 그렇고, 훨씬 더 이제 커지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 발기가 될 때 여기 피랑 이런 게 쏠려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건가요? 단련을 하면은 그 해면체 조직, 뭐, 혈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탄력이 생기거든요. 그게 피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네. 많이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 진짜 그럼 사이즈가 왜냐면 여기가 발기됐을 때 뼈가 없잖아요. 이렇게 뭔가 다 그런 걸로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확장되면 진짜 커지겠네요. 피가 보통 발기됐을 때 10배 정도 들어오는데, 네. 그게 적게 들어오면 발기가 약해지고 크기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피가 많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많이 확장되고 길어지는 거죠. 근데 박사님 이것도 개인적으로 아까부터 좀 궁금했던 건데 왜 그 동양 남자들은 작았다가 커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서양이나 이제 그런 국가 사람들은 원래 좀 크다가 조금 더 커지더라고요. 왜 그 차이가 뭐죠? 약간 인종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뭔가 에너지나 신체 기능에 체질적으로 좀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뭐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그 좋고 나쁘고는 뭐 없죠. 예. 그 부분은 저도 외국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왔는데 그 약간 착각일 수도 있는 게 외국의 서양에 제가 호주랑 미국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호주랑 미국 친구들은 저 거랑 그렇게 큰 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큰 애들이 엄청 크긴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 큰 애들은 이제 타기 전에. 네, 그 보통 뭐 수영장이나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막 그렇게 막 놀랄 만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실제로. 네. 아니 뭐 MC 리는 네. 그런 분들 안 만나봐서.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에 네. 공감을 못하고. 네, 그 다음 박사님 다음에 하실 말씀 뭐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여성 파트너의 만족이거든요. 그쵸.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여성 파트너들이 딱 보고는, 야, 번데기같이 생겼네? 그럼 남자들이 그냥 위축이 돼가지고. 기 죽는 거예요? 또 기가 죽고 수술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안녕? 네. 근데 이 맥락도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기드로 쥐를 직접적으로 이제 자극하기 때문에 약간 더 쾌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 그런데 쾌감 측면에서는 오히려 네. 풍부하게 자극하잖아요. 풍부하게.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여성과의 성관계에서 여성을 만족시켜주는 거에도 도움이 되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퍼피와 기두가 합심해서 다채롭고 풍부하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서로 인자 화이팅 화이팅. 더 깊은 성감을 이제 자극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말적 쾌감 측면에서 네. 뭐 더 짜릿하다. 네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수술했을 때가 더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지만 네. 다채롭고 깊고 네. 더 풍부한 성감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네네. 내추럴한 상태가 훨씬 더 만족을 줄 수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갖고 태어난 건데 굳이 제거를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제거를 하는 그 이유들도 하나하나 반박해 보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이 나라에 더 많은 그 번데기들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시는. 네. 근데 저도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궁금해요. 아니, 저는 그 궁금하기보다도 나중에 제가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박사님이 해주신 그런 모든 정확한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너가 정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포경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있다. 너가 선택해라 라는 걸 해주고 싶어요. 제가 뭔가 마음대로 하는 거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고. 오늘 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아, 네. 루라님, 그게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막연히 어떤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네. 우리가 옛날에 미국에 좀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네. 예.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그냥 하는 것이 네. 우월하고 네네. 더 좋은 것으로 그냥 지금까지 그냥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미국에도 거의 다 하니까.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포경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보더라도 필수사항은 아니다. 꼭 할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또 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포경수술은 비급여 항목이라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걸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수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오늘 방송으로 인해서 그 비뇨기과들이 매출이 떨어지겠어요. 그쵸? 포경이 많이 대한민국 포경 안 하는 추세로 된다면? 방송을 들으시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박사님한테 올 수 있어요? 뭐,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포경수술에 대한 다른 인식들이 네. 많이 생기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포경수술이 그 정력이 좋다, 성기능을 더 좋게 한다. 네. 이런 거는 완전히 그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애초에 원래 정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네. 성행위를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기능이 좋게 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낳은 거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그런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네. 그럼 결론적으로 박사님께서 어떤 솔루션을 결론으로 주시나요? 완전히 그 병적으로 덮여가지고 네. 이게 뒤집히지 않고 그걸 이제 진성포경이라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몸이 다 필요해서 있는 건데 네네. 굳이 그거를 인위적으로 수술해서 제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수술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네. 오히려 잃는 게 많다. 오히려 잃는 게 많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포경 수술 했다고 해서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후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김앤한테 하는 얘기예요, 김앤. 네. 네네.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청결 관리, 네. 수술의 청결 관리고 또 성기능 측면에서는 성공부와 어떤 성훈련을 통해서 성기능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네. 그 부분은 뭐 포경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크게 뭐 이렇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성훈련을 통해서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저는 오늘 박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원래 이 포경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왔고 한 사람만 봤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꼭 표피가 있다 해서 지저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얼만큼 자신의 몸을 청결로 다루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없다 해서 사람들이 꼭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있다 해서 지저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진짜 오늘 명확해진 건 포경은 그 사람의 선택으로 줘야겠다. 네, 되게 오늘 많이 배웠어요, 박사님. 예. 진짜 오늘 저 사실 포경 다룰 때 내가 여자라서 뭐 얼만큼 알고 있을까 했는데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될 입장으로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루나님은 포경을 안 한 남자에 대한 관심이 풍부해지셨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더 관대하게 저희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의 오늘 전에는 만약에 포경 안 한 남자랑 같이 하게 되면 좀 편견이 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자들도 편견이 많습니다. 여자들은 청결관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쵸. 포경 수술 안 하는 남자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우려가 있을 겁니다, 아마. 또 잘 모르기도 하고 루나님 오늘 어땠어요? 박사님의 이 포경에 대한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았고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맞아요. 정말 그 한 사람의 선택이다. 이거를 제일 많이 제가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궁금해요. 안 한 분이 어디에 있나? 안 한 분이 어디에 있나? 맞아요. 박사님께서 오늘 하셨던 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우리가 하는 그 사회적인 인지가 꼭 그게 과학적으로 꼭 그런 것만 아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하는 게 더 잃는 것이 있다. 좌절하지 말고. 하지만 좌절하지 말고 청결 관리 잘하고 거기에 있어 성에 대한 훈련을 지속해서 해라. 네. 네, 기억도처럼. 네. 키맨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평소에 포경 수술에 대해서 막 얘기할 수 있는 그 주제가 쉬운 소재는 아니잖아요. 좋은 네네. 주제도 아니고 또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도 않고. 근데 오늘 그렇게 얘기 나눠봐서 되게 좋았고 또 뭐 박사님 말씀 들었다 보니까 저도 제가 몰랐던 그런 포피의 세계가 있다는 걸 그죠, 오늘 좀 깨달았고 신세계네, 네. 표피의 세계.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마 남성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하셨을 텐데 맞아요. 네, 그
이미 하신 분들은 이제 포경수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고 너무 이렇게 기분 언짢아하시거나 그러지 말고, 또 어차피 하신 분들은 그냥 장점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게 그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정말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뭐 앞으로는 이제 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타인의 이제 부모의 손에 이끌려가거나 뭐 다른 타인에 의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라 맞아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문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훈훈하네요. 멋있네요. 네, 그러니까 돈가스 사준다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형이랑 더블 받는다고가 아니라 본인의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두는 것. 그렇죠. 네. 네네. 애꾸는 대머리보다 번데기가 좋다. 사랑이. 알겠어요. 마지막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럼 우리 포경에 대해서 우리 오늘 대화 나눠봤는데, 네. 오늘 우리 뽀브레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항상 청취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의견이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댓글 달고, 혹시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예, 네. 참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